船が尖閣諸島周辺に80日以上連続して侵入し、日本の漁船を追尾する事態も発生しています。中国のこうした行動にはどういった思惑があるのでしょうか。日本の漁船の後ろから煽るように追尾してくるのは中国海警局の船です。漁船を守るように海上保安庁の巡視船が間に割って入ります。これは先月21日、尖閣諸島の接続水域内で撮影されました。接続水域とは、領海と排他的経済水域の間にあるおよそ22キロの範囲のことを言い、한국 정부의 해양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선박의 자국 측량선의 조사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코발트와 니켈을 포함한 광물 채굴에 성공했다라는 기사와 댓글 반응,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보수 세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상황과 우리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국 유명 소설가 묘비명처럼 대한민국은 오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일본 기사 내용과 댓글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 자원기구는 21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코발트와 니켈을 포함한 광물의 채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리튬이온 전지의 필수적인 희귀금속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 과제가 되어왔다. 채굴 장소는 미나미 토리섬 남쪽 해안의 해적 900m, 7월의 경제산업성의 위탁사업으로 희귀금속을 포함한 광물, 코발트 리치 클러스터를 약 650kg 시추했다. 금속광물 자원기구의 조사에서는 이 해역은 연간 국내 소비량에서 코발트는 약 88년 사용량, 니켈은 약 12년 사용량이 있다고 한다. 코발트와 니켈은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의 필수적인 재료이다. 희소성이 높고 일본은 국내 소비량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초고속통신 5G 시대를 맞아 통신기기의 활용이 급증하며 세계적으로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입니다. 미나미 토리섬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다른 일본의 이이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손을 내밀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질과 비용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훔쳐가지 않도록 주의해줬으면 합니다. 자원이 있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저렴하게 채굴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 다음 단계는 얼마나 비용을 줄일 것인가, 일본의 저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반드시 잘 나오는 카드가 희귀금속 카드. 그 카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일본 주변의 해양자원의 채굴, 실용화를 도모해서 대중국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해저 자원 채굴 기술은 단단히 보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노리고 있음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의 미래의 일본 경제가 부활할 수 있다면 셰일 혁명과 같은 기술 혁신에 의한 해양자원 개발 자원대국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도 붙는다. 자원은 많이 있을 것. 미국처럼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될 소지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새로운 고도 성장에 올라탈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해양자원 개발에 더 투자하고 싶어 한다. 국가사업으로 가속화시켜 주십시오. 비용 절감을 추진하면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 그 수익으로 사회보장, 재해대책 비용, 노후 인프라 업데이트, 국채 상환을 하면 된다. 요즘 보안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비용을 GDP 대비 2%로 인상, 예산을 짜게 되면 국가사업으로 성공하게 되지 않을까?
국민에게 부담만 추구하기보다는 국가로 지금까지의 태만한 태도를 이 사업으로 다시 한번 국가로서의 역할을 국민에게 제대로 환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마음만 춤추는 정부와 관리는 확신이익으로 개발 촉진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국민의 대표 및 공무원의 일이다. 효과 대비 적은 것에 세금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제대로 세금을 사용,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부패만의 인생은 재미없는 것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에서도 국가로 대규모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셰일가스 관련 기업이 도산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책 사업으로 세금을 투입해도 상관없으니 해주었으면 합니다. 채산을 떠나서 최소한의 연료를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미나미토리 섬의 이이지에서 채굴에 성공했다면 위치를 공표해야 한다. 중국이 센카쿠처럼 영유권을 주장하고 도둑질을 할 것입니다. 일본의 국책 사업으로 양산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지난번 영상에서 밝혔듯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 측량을 하면서 세 가지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동해 측량을 하는 진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해에 있는 지하자원의 종류와 양을 측량해서 경제성의 유무를 따지고 향후 동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넓혀서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둘째, 향후에 동해의 해안을 측량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 상륙 정보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이고, 셋째, 계속해서 한국과 북한을 자극해 잦은 군사적 충돌을 만들어서 자위권을 정당화하여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그 속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도 포함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의 속내를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본의 동해 측량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항의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움직임 속에 대한민국 구구 세력들은 일본의 그런 야욕을 모르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나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을 일본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거나 방관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 와중에 일본은 본인들의 야욕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시대입니다. 과거 시대의 힘의 원리에 묶여서 미국과 일본이 하는 것은 무조건 맞다고 박수만 쳐주다 보면 대한민국은 과거 시대와 같이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거 시대의 약한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영원히 미국과 일본에 끌려다녀야 한다는 신사대주의는 벗어 던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구구 세력의 앞을 보지 못하는 안목으로는 대한민국은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와 마주봐야 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당장 바이러스 국면을 돌파해야 하고 미우나 고우나 정부의 대책에 꼭 따라야 하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구 세력이나 보수 세력도 이쯤에서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어란 단어를 곱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